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경매학원 쪽에서 강의를, 리치 경매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 교재가 이제 상당히 좀 두껍고요. 자, 대신에 이제 아주 충실하게, 풍부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경매는 한 요 정도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경매하실 때도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내용이 너무 빈약하게 되면 나중에 경매를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돈만 버립니다. 자, 충실하게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나중에 배우지 않게 되면요, 일반인들 경매가 좋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쉽게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그리고 또 배우는 부분도 학원에 한 번 정도 나가서 강의 들으시면 거의 대부분 다 쓰러지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용어에다가 생각이 이제 생활에서 전혀 못 들어봤던 그런 용어니까요, 상당히 접근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놓지 않게 되면요, 나중에 경매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자, 일반인들 쉽게 접근이 좀 어려울 거다. 우리는 잘 배우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그래도 흐뭇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장 쪽에서 이제 부동산 경매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요는 용어가 이제 어떤 용어를 쓰는지 좀 이따 보실 거고요. 여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경매, 그리고 실질적인 경매. 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니까요. 자, 그 부분은 뭐고, 그리고 내용은 이제 어떤 게 또 중요할 건지, 또 실무 쪽에서 경매 쪽으로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자,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장 쪽에서 이제 경매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경매 개요에서 간단하게 경매는 뭔지, 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가 이제 왜 나오게 되는지, 자, 그 부분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우리 보통 경매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우리 경매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갈 건지,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경매라는 소리가 이제, 자, 경매가 경쟁적으로 뭐랍니까? 매매를 정말 우리가 이제 경쟁을 붙습니다. 아파트 좋으면 20명이 아니라 30명, 40명 그 경쟁이 붙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내신 분, 자, 그분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분이 소유권을 취득을, 잔금 치렀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매는 어떻게 해서 나올 건지 예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갑이라는 분 생각해 놓으실까요? 이분이 이제 502호의 소유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세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한 3억 정도 나갈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감정가 요 소리도 이제 들어볼 거니까요, 주의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세나 그리고 감정가는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좀 받고 싶습니다.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을 한 1억 정도, 자, 누가요? 있는 건 돈밖에 없다는 우리 국민은행 쪽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출을 한 1억 정도 내줬을 때, 그럼 이제 이자를 따박따박 꼬박꼬박 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거의 30만 원 정도 선이 될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자, 처음에는 잘 내더니 두 번째는 또 내지를 않습니다. 냈다가 안 냈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은 우리 은행 쪽에서도 이제 현재 한 9천 정도가 실제 채무액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 채권 최고액 1억도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넘어갈 건지, 경매 과정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요. 결국에는 요거 몇 년부까지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원금 넘어서 실제 채무액도 다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에 은행 쪽에서는 돈을 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로 내놓습니다. 자, 그 물건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실질적으로 이제 3억을 빌려줬으니까요, 요 3억짜리 요 아파트, 자, 빌려준 돈 1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 은행 쪽에서는 토지나 건물을 잡아놨으니까요, 그거를 팔아치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502호를 팔아치워서, 그럼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을 때 한 2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을 거니까 은행에서 먼저 1억을 받고, 그리고 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자, 그분한테 배당이 갈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게 채권 채무가 모두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경매다. 자,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유권자가 결국에는 집을 날리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병 정도 돼서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낙찰.
그래서 이제 우리 5분이 바로 이제 낙찰자가 될 겁니다. 가장 높게 써냈을 때 여러 사람 경쟁 붙을 거니까요. 한 30명도 될 수가 있을 거니까. 자, 그 정도로 경쟁으로 붙어서 가장 높은 금액 써냈을 때 요분이 바로 이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경매 과정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그 경매의 내용들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냥 우리 경매 필요성은 저렇게 채권 채무 관계 깨끗하게 정산을 해줘야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경매가 필요하다. 저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빚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경매 종류 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경매 그리고 형식적인 경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한테 나중 경매로 가셨을 때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주의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실질적인 경매는 여기는 채권자가 있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정말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겠다. 자, 금방 보셨던 요런 거하고 유사한 게 바로 이제 실질적인 경매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형식적인 경매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경매와 그리고 형식적인 경매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 건지 그 부분을 비교를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쪽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페이지에 이제, 자, 첫 번째 우리 보통 경매는 다 실질적인, 이렇게 실질적인 경매다. 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 경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채권자, 우리 돈을 받을 뭐가 있으면요, 권리가 있으면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 내놔. 국민은행하고 똑같습니다. 1억을 빌려줬으니까 갚한 때 돈 내놓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권리가 있을 거니까 그분이 채권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갚을 의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을 요 의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무가 있는 분은 채무자. 자, 보통 이제 채권자고 채무자, 돈을 빌려 쓰신 분, 돈을 빌려 주신 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우리 실질적인 경매는 채권자, 채무자가 다 나옵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겠다, 팔아치워서 받겠다.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실질적인 경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서 한번 또 정리해 드리겠지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실질적인 경매는 임의 경매와 우리 경매 종류에서 이제, 자, 임의 경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제 경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 경매는 뭐고, 강제 경매는 뭔가. 자, 최소한 이제 경매 종류가 딱 두 개가 있으니까요. 실질적 경매에서 임의 경매 뭐, 그리고 실질적인 경매에서 강제 경매는 뭐냐. 이 정도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임의 경매가 있죠. 자, 임의는, 요 임의라는 소리가 이제 자유롭게 개입니다. 그러니까 뜻도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무조건 암기하시면 나중에 경매에서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임의라는 소리는 자유롭다, 고스라 합니다. 그래서 임의가 자유롭다. 우리 보통 애들한테 왜 네 임의대로 그럴 겁니다. 네 마음대로, 네 맛대로 개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도 정말 판결문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를 임의 경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권리 종류가 맞아야 됩니다. 자,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근저당이 이제 많이 설정될 거니까요. 근저당. 요 근저당도 이제 판결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당연히 판결문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자, 보통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바로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자, 등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채권자 채무자 등기소에 나란히 가야 됩니다. 자, 먼저 서류도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와야 될 거고요. 인감증명서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각종 신청 서류에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분 오신 거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안 왔을 때는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을 거니까요. 돈 빌려 쓴 거 맞다. 확인이 명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다시 판결문을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마음대로요? 채권자 마음대로, 국민은행 마음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임의 경매다. 주셔야 됩니다. 자, 임의 경매 그럼 이제 뭐가 필요 없다고요? 판결문이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판결문을 받습니까? 확실 안 되게입니다. 판결문 필요 없이 채권자 자유롭게 경매를 신청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임의 경매다.
그리고 이 저당권, 근저당권 안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으니까 판결문 같은 건 아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도 여기도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자, 이미 채권자, 채무자 합의 다 됐고 등기소에 다 왔고 등기관도 확인을 했었고 입니다. 서류가 다 들어왔으니까 다른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알아서 하세요. 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이제 담보가등기, 나중에 또 설명 들어볼 거니까요. 물권 채권에서 담보가등기나 그리고 양도담보나 그리고 매도담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당권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도 이제 판결문 필요 없습니다. 등기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세권도 자, 이미 전세금 때문에 경매 신청하는 거니까요. 받을 돈 충분하니까 확실하니까 여기도 이제 판결문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임의경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강제 경매 같죠. 그러니까 요 강제 경매는 말 그대로 이제 경매를 둘 다 이제 강제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를요? 요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 얻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행 권한이 필요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자, 예전에는 채무 명의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집행 권한으로 용어가 죄다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판결문 얻어오세요. 자,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판 과정에서 각종 조서가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받습니다. 화해조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돈을 주질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서의 주인이 바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하고 똑같으니까요. 판결문과 거의 99%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각종 조서도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나 그리고 중재판정서나 청구일락조서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각종 조서에 해당합니다. 여기도 있었을 때 이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판결문을 받을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빠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게 이제 지급 명령을 우리 시중에서도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볼 겁니다. 요건 이제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을 때 거기는 판결문 얻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판결문을 얻었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경매 신청이 된다. 자, 거기다 이제 자, 금전 채권 문서에 뭐를 받으면요? 공증을 받으면 여기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증 받았을 때 금전 채권 문서에도 차용증에도 여기도 이제 집행권은 인정되니까요. 여기도 가능.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권을 다시 얻었을 때, 자, 이게 없으면, 전제가 없으면요, 뭐가 안 된다고요? 경매 신청이 안 돼요. 자, 결국에 이제 판결문 얻어왔을 때, 이런 집행권을 얻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경매가 가능합니다. 요거 바로 되는 거. 그리고 판결문 얻어와야, 집행권을 얻어왔을 때 가능한 경우, 자,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요. 경매 종류에는 임의 경매와 무슨 경매가 있다고요? 바로 강제 경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 과정에서 이제 임의인가 그리고 강제인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을 거니까요.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했구나. 강제 경매. 판결문 없이 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구나. 채권자 지 맛대로 판결문 필요 없으니까요.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이제 여기는 임의 경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는 조금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자, 뭐가요? 형식적인 경매다. 여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 이쪽으로 많이 덤빌 겁니다. 그거 돈도 안 됩니다. 막 99%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니다. 여기 이제 상당히 싸게 잘 못 푸니까 이런 부분은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경매를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의만, 여기 정말 실질적인 경매인데 여기는 문의만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봤을 때 이제 여기는 채무자가 따로 없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여기는 형식적인 경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채권자, 채무자가 정말 다 있었고요. 다 있었는데 실질적인 경매는 여기는 채무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없는 경우로 여기는 확 표가 나니까요. 매각 물권 명세서 봤을 때도 왜 채무자가 왜 없냐게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표가 금방 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실질적 경매 그리고 형식적인 경매 이런 부분도 명백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경매를 조금 상당히 많이 배우셨을 때, 막 경매 고수라고 본인이 막 자랑했을 때, 그러면 형식적인 경매가 뭡니까? 설명 못하고 얼버무릴 겁니다. 그러면 경매 제대로 안 배웠다. 아파트만 계속 그냥 주구장창, 그거 낙찰 받아놓고 경매를 뭐 한 10건 해봤네, 20건 해봤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싸게, 그리고 고생 덜하고 수익률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형식적인 경매라는 겁니다. 이건 덤벼봐야 고생만 아주 죽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이제 보통 우리 공유 관계, 우리 공유물을 나중에 이제 많이 또 배울 거니까요. 공유 관계는 뭐고, 그리고 이제 공유물을 분할을 하기 위해서 자, 시행하는 게 바로 이제 형식적인 경매다. 자,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니까 신경을 한번 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말 주무시다가도 이제 발딱 일어나셔야 될 정도니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0번째 한번 땅이 있습니다. 갑이란 분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바로 이제 갑과, 그리고 이제 을이, 그리고 이제 병이, 요 세 사람이 이제 상당히 좀 큰 금액이니까요. 10억 정도를 5억 투자했고요. 반 투자했습니다. 요 분은 이제 2억을 투자했습니다. 얼마를요? 3억을 좀 투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억을 만들어서 무슨 관계로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필지에 소유권은 보통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건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쪼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줄여다가 공유관계계입니다. 단독이 아니라 공유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투자를 해서 10억을 만들어서 땅을 하나 사놓으니까요, 이제 분쟁이 심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내 땅 어디 있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제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누구든지 다 어느 땅을 원합니까? 바로 도라고 근접한 땅. 요 땅을 자꾸 달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건물 하나 지을 때, 자, 뭐가 없으면요, 통로가 없으면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통로가 없으면 최소한 4m라도 있어야 될 건데, 이제 통로가 만약에 안 나왔을 때 뭐가 안 됩니까? 건물 한번 짓겠다고 시군구청을 가면 손바닥을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뭘 확보하라고요? 통로를 확보를 하세요. 통로를 확보하라고 할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여기에 만약에 우리 갑이란 분 거의 지분을 반 정도 갖고 있으니까요, 여기를 바로 이제 쪼개 달라라고 하면은 그 뒤에 분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왜요? 그러십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을이면, 여기가 병이면 바로 을이나 병은 자, 뭐가 없다고요? 아예 통로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결국에 뭐가 돼버립니까? 바로 맹지가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사람도 아예 앞이 안 보이면 누구라고 합니까? 맹인 그럴 겁니다. 여분이 바로 이제 눈이 없는 분, 그래서 이제 조금 잘 안 보이시는 분, 아예 안 보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맹인.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왜요? 바로 이제 갑은 통로가 있으니까요. 자, 이 땅은 바로 이제 맹지가 아닌데, 자, 뒷땅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먼저 앞에 갑의 땅이 딱 맞고 있으니까요. 바로 정말 눈이 없습니다. 땅에도 정말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합니다. 앞날이 정말 캄캄합니다. 여기도 이제 건물 한번 건축하겠다고 하니까요. 자, 뭐가 안 됩니까?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안 나갑니까? 나중에 통로가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건물이 있으면 차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될 건데 도로가 확보되지 아예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컴컴합니다. 컴컴하니까 여기도 이제 땅도 정말 눈이 없는, 통로가 없는 그런 맹지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갑도, 자, 갑은 괜찮지만요, 을이나 병은 뭐가 안 납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나요. 그럼 결국에는 땅을 써먹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정말 앞도 캄캄하고 건축 허가가 안 나오니까 정말 눈이 캄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아예 통로가 다 막혀 있을 거니까요. 바로 뭐 옆 땅이 됐건 뒷 땅이 됐건 또 옆에 땅이 됐건 바로 앞에 땅도 갑이 딱 막아버렸으니까요. 통로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통로 좀 달라고 하니까 막 요 땅을 주지를 아예 않고요. 지역권 설정도 안 해주고요. 아예 나중에 판다고도 절대 안 합니다. 여기 자기가 이제 뒷땅까지 다 한꺼번에 먹기 위해서 그런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아예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요. 뒷땅은 절대 가질 사람이 아예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바로 앞에 땅을 달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유물 분할 쪼개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협의가 안 되면
뭐로 갑니까? 요거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와서 뭐를 받고요? 결국 이제 소송 과정에서 조정도 안 되면요.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뭐 하자고요? 요 땅을 팔아치우자는 겁니다. 자, 팔아치워서 결국에는 돈으로 환산을 좀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이제 무슨 경매다? 여기가 형식적인 경매다. 실질적 경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문의적으로만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 채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무자는 나오질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뭐를요? 공유물,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요. 이거를 쪼개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팔아서 돈으로 나누기 위해서, 돈으로 쪼개기 위해서 경매로 이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공유 관계에서는요, 만약에 갑의 땅이 나왔을 때 을이나 공유자입니다. 자, 을이나 병이 뭐를 먼저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자, 우선 매수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는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선 매수 신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니까요, 요걸 얼른 팔아서 나중에 돈으로 현금으로 쪼개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해 놓은 거니까요. 여기는 공유자가 뭐가 안 된다고요? 우선해서 매수하겠다. 자, 그런 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뒤쪽에서 이제 공유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정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요 분이 이제 가장 많이 써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됐어도 3억으로 가장 많이 써냈어도, 자, 누가요? 갑자기 우리 집행관 쪽에서 공유 물건인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우선 매수를 을이 신청했을 때, 자, 누구는요? 요청은 최고가로 써놓으신 분인데, 요 분이 바로 이제 차순위로 밀리고요. 다음 번으로 밀립니다. 자, 누가 돼버립니까? 전혀 말을 안 했던 분, 3억이라고 얘기 안 했던 분, 요 공유자가 더 우선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요? 요청은 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물건 낙찰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거고요. 부동산도 몇 번을, 그리고 인근 주민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결국 요게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요. 바로 공유 물건은 쉽게 안 들어갈 건데, 여기서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먼저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한 바로 형식적인 경매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우선 매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팔아치워서 돈으로 얼른 깨끗하게 정산하자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 이제 이렇게 형식적인 경매로 나왔을 때, 어째 채무자가 없다. 돈을 빌려줘서 못 갚은 게 아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입증됐을 때, 그리고 채권자만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공유자만 요 세 사람 나오고, 요 세 사람들이 요 공유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 경매로 나왔을 때 뭐가 안 된다고요? 우선 매수가 안 되니까요. 그냥 요 사람은 절대 못 들을 거니까요. 그냥 일반인들이 경쟁을 붙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땅이 좀 괜찮으면 상당히 좀 괜찮은 땅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땅은 약간 높게 쓰셔야 됩니다. 낙찰을 받아서 내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를 먼저 알 거니까요. 우선 매수 막 들어올 거라고 계속 낙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나중에 5, 6번이 아니라 한 3번, 4번 만에 먼저 낙찰이 분명히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다 배워서 대처를 하셔야지. 요거 계속 기다려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목이 부러질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빨리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괜찮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형식적인 경매가 이제 어떤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경매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자, 그런 부분을 잘 배워놓으시면요. 여기도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공유 물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주의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 뒤쪽에 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점검을 해놓을 수 있도록. 자, 임의 경매가 강제 경매가,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정확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부분 바로 다음 시간에 또 연결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